중학교 3학년 영어 동화 윤정미 3과 문법 공부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먼저 무엇인가요? 네, 관계대명사는 who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뜻이 뭐냐면은 뭐뭐 하는 또는 뭐뭐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앞에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를 앞에 있다고 해서 선행사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 명사가 예를 들어서 a boy가 있다 해봅시다. 뜻은 한 소년이겠죠. 근데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소년인데 어떤 한 소년? 이렇게 어떤 소년인지를 꾸며주고 싶어요. 근데 이 어떤이 예를 들어서 잘생긴 소년이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잘생긴이라는 뜻의 handsome만 넣어주면 되죠. handsome, a handsome boy.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년이 잘생긴 소년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소년. 이렇게 옆집에 산다. 영어로 뭐예요? live next to me. 내 옆집에 산다 이 뜻이거든요. 아까 handsome이랑 다르게 문장이 되었죠. 길어요. 이렇게 문장이 되어서 문장이 이 소년을 꾸며주고 싶을 때 이 문장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A live next to me boy. 말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명사를 문장이 명사를 꾸며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꾸며주는 선행사 뒤에 사람일 때는 who, 사람이 아니라 나머지일 때는 which, 접속사, 접속시켜주는 품사를 놓고요. 그 뒤에 하고 싶은 문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라 하죠.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이어준다 해서 관계대명사라 하는데 who, which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까지 괄호를 치고 괄호를 친 다음에 밑줄을 긋고 앞에 선행사를 꾸며줘서 뭐뭐뭐뭐뭐 하는 소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라 합니다. 한정적 용법. 왜요?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를 꾸며주는 한정적인 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 한정적 용법의 반대입니다. 계속적 용법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어요? 다 컴마가 있어요.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컴마의 역할이 뭐냐? 말 그대로 쉼표예요. 쉼표란 온점과 달라요. 온점. 온점의 역할은 뭐예요? 문장이 마치는 거죠. 쉼표는요, 문장을 마치고 싶어요. 문장이 너무 길어졌어.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문장 때문에 이어서 말하기 때문에 마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온점 하려다가 한번 이렇게 꺾는 거죠. 아, 내가 말을 마치고 싶은데 아직 말 다 안 끝났거든. 잠깐만 쉬고 말하자. 그래서 잠깐만 쉬고 이전에 했던 말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럴 때 쉼표가 필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계속적 용법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럼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한정적 용법은 뭐뭐뭐뭐 하는 명사해서 그냥 하는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런 which나 who를. 그런데 컴마 who나 컴마 which처럼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나온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얘가 선행사를 의미하죠. 그 단어 샴포, which는 샴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예요. 그런데 해석은 컴마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또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가 들어가요? 그리고 and 그런데도 and예요. 여기선 그리고 그것은 샴푸를 대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it이겠죠? and it means to pres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람이죠. 킹 세종. 이 책은 세종대왕에 관한 것인데요. 컴마 하니까 것인데요. 뭐뭐인데요. 후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계속적 용법입니다. 만약에 이게 한정적 용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책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컴마가 있으니까 이 책은 세종대왕에 관한 것입니다. 끊고 그런데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한정적 용법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하나인 것 같다면 계속적 용법은 문장이 두 개로 끊어진다는 거죠. 뉘앙스를 차이를 아시겠죠? 자, 예문을 한번 봅시다. I lent Sam a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나는 샘에게 빌려줬어요. A book, 책을 한 권 빌려줬어요. 자, 컴마가 없이 그냥 위치죠. 한정적 용법입니다. 괄호를 쳐서 예속한 거예요. 다시 해석해야겠죠? 나는 샘에게 빌려줬어요. 여기부터 어저께 내가 샀었던 책을 빌려줬어요. 만약에 여기에 컴마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나는 책을 한 권 쌤에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책은 내가 어저께 샀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아래 계속적 용법에 관한 문장을 볼게요. My uncle, 내 삼촌은 gave me a present, 선물을 하나 나에게 주셨다. 컴마 위치. 그런데 그 선물은 was a bike, 자전거였다.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컴마 위치는 and하고 앞에가 3인칭 단수면 it, 3인칭 복수면 they. 사람이면은 사람인데 3인칭 단수면은 he나 sh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인데 복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they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present 3인칭 단수니까 it이 왔죠. And it was a bike. 이렇게 컴마 위치는 컴마 and 하고 주어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적 용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한정적 용법은 어때요? 한정적 용법일 때 후나 위치는 그 뒤에 문장에서 주어 동사 순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나 위치는 뒤에 문장이 동사부터 시작할 때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그냥 생략할 수 없어요. 왜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니까 주어 역할을 하죠.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는 빠지면 안 돼서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관계대명사 대시나 w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지 않는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원래 대시랑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적 용법일 때는 대시랑 바꾸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한정적 용법일 때는 후나 위치는 대스로 바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용법, 즉 컴마 후나 컴마 위치일 때는 컴마 대스로 바꿨을 수가 없다입니다. 봅시다. The girl on the stage. 무대 위에 있는 그 소녀는 is Lucy. 루시입니다. 컴마 후. 그런데 루시는 내 룸메이트입니다. 컴마 후입니다. 근데 컴마 대수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 읽어볼까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온 단어뿐만 아니라 구나 절은 문장이죠.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문을 통해서 봐야겠죠. 자, James came home late. 제임스는 집에 늦게 왔어요. 자, 컴마 위치 바로 앞이 선행사라고 배웠는데 바로 앞에가 late죠. late의 뜻은 늦게. 그러면 늦게는 그의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상하죠.
그럼 이 위치는 늦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임스가 집에 늦게 왔다. 근데 그것 자체, 제임스가 집에 늦게 온 사실 자체는 그의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럼 이때 위치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앞에가 문장일 때, 문장을 가리킬 때 위치는 is로 바꿀 수 있어요.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James came home late and it made his mother angry. it은 앞문장 전체,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자, 주의도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의 의미상 차이에 주의해서 해석한다. 의미상 차이가 있냐? 네, 있습니다. 먼저 컴마를 놓고 먼저 해석해 볼게요. 계속적 용법을 해석해 볼게요. He has two daughters, 컴마. 그럼 쉬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뭐예요? 그는 딸이 몇 명 있어요? 2명 있는 거예요. 컴마. 그런데 걔네들은 모두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딸이 2명 있고 2명밖에 없고 그 2명 모두 변호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에 거 볼게요. He has two daughters who are lawyers. 자, 컴마가 없이 바로 who are lawyers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는 변호사인 2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딸이 모두 변호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변호사인 딸이 2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2명밖에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변호사인 딸만 2딸 있고 그 외에 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컴마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이 문장 자체를 먼저 말한 것 뿐이에요. 그는 딸이 2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컴마가 없다라는 것은 얘까지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인 딸이 2명 있습니다. 배구 선수의 딸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문법으로 이때 구문을 볼 거예요. 먼저 it은 가짜 주어인 가주어라고 할 거고요. that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진짜 주어라고 해서 진주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는 점을 참조하고 읽어볼게요. It is interesting. 그건 흥미롭습니다. That. 근데 그것이 뭐냐? it의 정체는 that이죠? The idea of, 자, of ing는요. 해석할 때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해서 앞에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러면 idea, 어떤 아이디어? Using the word robot,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아이디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자, that 다음에 문장에서 that 다음에 문장이 온다고 했는데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순이죠. 얘네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that 문장 안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동사겠습니다. didn't come. 그러면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가 didn't come from Carol Carpet. 캐럴 카펫 본인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didn't come. 나온 것이 아니다. 여기 himself는 본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대절입니다. 아니라는 점은 자, 대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뭐뭐라는 점은 또는 뭐뭐라는 것은 뭐뭐라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점은 is interesting. 흥미롭습니다.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느냐면 이 한국어 자체를 볼 때는 요거부터 나와야 되겠죠. 이게 주어잖아요. 엄청 길죠? 블라블라블라라는 것은 흥미롭다. 그럼 이게 문장의 주어이면 원래는 that the idea of 블라블라블라 himself까지 여기까지가 주어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is interesting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문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어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길 때는 주어를 뒤로 뺍니다. 그러면 이 주어 원래 있던 자리에는 공백이 되는데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짜 주어, 의미 없이 해석하는 가짜 주어인 it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it은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it은 원래 뜻이 그것이란 뜻이지만 그것이란 단어가 우리말에 하나도 없죠. 해석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적용해 볼까요? It is true. 해석하지 말아 볼까요? 사실입니다. That 뭐가 사실이에요? He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club. 그가 그 동아리의 초대 회장이었다라는 사실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명사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점. 이 접속사 대를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명사절이 주어로 쓰입니다. 이게 원래 주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주어 자리에 대신 it을, 가짜 주어 it을 쓰고 대절은 문장의 맨 뒤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때 it을 가짜 주어, that을 진짜 주어라 합니다. 가주어 it은 해석하지 않고요. 진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해석합니다. 자, 아래 예문을 또 볼까요? That some animals can use tools. 자, that이 나오면 그 뒤에 문장까지 해서 이렇게 괄호를 치고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물들이 can use tools,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때 that은 것이죠. 것은 is interesting, 흥미롭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대절인데 너무 길죠? 뒤로 보내볼까요? is interesting that some animals can use tools. 근데 주어 자리에 원래 있던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인 is을 넣습니다. 자, 아래 것도 해볼까요? That she failed the exam is shocking. 자, that은 여기까지죠. 그녀가 그 시험에 떨어졌다, 실패했다라는 것은 is shocking, 충격적이다. 바꿨으면은 It is shocking that she failed the exam. 너무 쉬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목적어와 보어로 쓰이는 대절.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잠시 선생님이 메모한 걸 보겠습니다. that은 정리하자면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점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The fact, 그 사실은 is 뭐뭐이다. That 뭐뭐라는 것이다. He is honest, 그는 정직하다. 즉 합치면은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일 때는 이렇게 주어가 아니라 주격보어 뒤에 오는 한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that이 맨 앞에 오면은 생략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that은 형용사처럼 씁니다. 형용사라는 건 무슨 역할이에요?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를 꾸며주는 거가 형용사예요. 근데 대시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앞에 명사가 선행사로 있고 뒤에 that을 넣고 문장을 넣어서 이 that 문장, that절이라고 했습니다. that절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that은 이 해석이 뭐뭐하는 또는 뭐뭐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형용사절일 때도 종류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 어떤 차이가 있어요? that 다음에 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문장이라는 것은 완전한 문장이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 있는데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의 차이가 뭘까요? 문장은 원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 목적어나 또는 주격 보어 이런 순으로 오죠. 보통은. 이게 완벽한 문장이라 하겠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가 없어서 그냥 동사, 목적어 또는 동사 보어 이렇게만 있거나 또는 주어랑 동사는 있는데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동사는 없으면 안 되죠.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둘 중 하나가 불완전하게 없는 것을 불완전절이라고 하고요. 다 있는 것을 완전절이라고 합니다. 둘 다 that은 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문 볼게요. Faith is the belief. 믿음이란 the belief, 신앙입니다. 확신입니다. That, 근데 belief, 확신이 뭐냐면은 God, 주어, is, 동사, alive, 주격 보어, 완벽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is alive,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시랑 합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이다. 이때 대시 어떻게 해석한다 했죠? 네, 뭐뭐 하는, 뭐뭐인 형용사일 때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이번 불완전절이 올 거예요. This is the smartphone. 이것은 스마트폰입니다. That, 어떤 스마트폰이에요? 내가 bought, 샀었다. Yesterday, 어제. 선생님 이거 완벽한 문장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가 빠졌어요. 자, bought 볼게요. I bought. 나는 샀다. Yesterday, 어저께. 뭐가 빠졌어요? 뭘 샀는지, 무엇을 샀다.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불완전절이에요. 그럼 목적어는 어디 갔죠? 선행사가 그 목적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문장의 목적어가 바로 스마트폰인 거예요. 내가 어제 샀었던 스마트폰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대시 완전절일 때, 그러니까 형용사절이고 동시에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는 that은 which랑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t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올 때는 that은 which랑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 표시해야 될 거. 두 번째,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일 때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명사절일 때는 생략할 수 있죠. 형용사일 때는 생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that 다음에 불완전절일 때는 어떨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순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생략할 수 없어요? that 다음에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시작할 때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읽어볼게요. 접속사 that의 형용사절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먼저 선행사 that 완전절일 때는 선행사는 주로 뭐가 오느냐? 이렇게 belief, 믿음이라든지 fact, 사실이라든지 opinion, 의견이라든지 idea, 어떤 아이디어, 견해라든지 thought, 생각 등이 선행사로 주로 쓰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that은 뭐뭐 하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라는 선행사, 뭐 아이디어, 견해, 의견, 사실, 믿음, 생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으로 선행사 that 다음에 불완전절일 때는 접속사 who랑 which랑 똑같은 거예요. that은. 그래서 접속사 that, who, which 얘네들은 그 뒤에 주어부터 올 때는 생략할 수 있고 동사부터 올 때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이것을 보기가 매우 쉬울 거예요. 목적어와 보어로 쓰이는 대절. 목적어라는 것은 뭐뭐을, 에게 해당하는 단어고 보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어나 목적어가 무엇인지 어떤에 해당하는 거겠죠. I think, 나는 생각한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다음에 목적어가 옵니다. 왜요? 나는 뭐뭐를 생각한다. 뒤에 을이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that이 왔네요. 이거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요? teamwork. teamwork가 is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어 자리, 즉 명사라는 거죠. 명사 역할을 해요. 명사절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The fact is that he's honest 대신 the fact is he's honest.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I think that the teamwork is important 대신 I think teamwork is important 해도 됩니다. 다음 볼게요. The problem is that 그 문제는 is that 뭡니다? We don't have enough time. 우리는 시간이 enough
충분히 don't have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 볼게요. that의 다양한 쓰임, 뭐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단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패턴만 아시면 돼요. 패턴 세 가지. 명사절일 때, 형용사절일 때. 형용사절일 때는 뒤에 완전절이냐 불완전한 절이냐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죠. 자, I heard that you were sick. 나는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너가 아팠다는 것을 들었어. 이때 that은 명사겠죠? 명사절. 다음, this is the toy. 이것은 장난감입니다. 어떤 장난감? My father bought for me.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사주셨던 장난감입니다. 앞에 토이를 꾸며주니까 이때 that은 형용사죠. 뭐뭐인 장난감. 자, 아래 것도 볼게요. It is 또는 it was. 과거일 때는 was, 현재일 때는 is인 거죠. that. 어떤 의미냐? 이것은 뭐뭐이다. 뭐뭐한 것은 뭐뭐이다. It was. 자, 이때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It was I. 죄송합니다. 생략할 수 없죠. 다른 거죠. It was I. 이것은 나입니다. It was I. 이것은 나입니다. That. 근데 뭐뭐한 사람 saw Nancy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낸시를 봤었던 나입니다. 원래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것은 블라블라블라 하는 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이것은 그 버스 스탑에서 낸시를 본 사람이 곧 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말로 할 때. 다음 것도 볼게요. It was Nancy. 이것은 낸시입니다. That I saw at the bus stop.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본 사람은 바로 낸시입니다. 다음, it was at the bus stop. 이것은 버스 스탑에서였습니다. That I saw Nancy. 내가 낸시를 본 것은, 즉 내가 낸시를 본 것은 버스 스탑에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